마크다운에 대한 실전 마스터 클래스 두 번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더 쉬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많아서 여러분이 마크다운을 활용하시면서 노션이라든가 노트 작성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드시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문서 작성이나 내용의 포맷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나 보고서 구조 잡는 거랑 마크다운의 단축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는 검수 포인트를 요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서의 계층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그것처럼 대주제, 중간주제, 세부 항목. 그래서 H1부터 H3까지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샵을 1부터 6까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3부터는 그냥 보편적인 크기. 우리가 웹에서 이게 하드웨어 발전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과거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거의 픽셀의 크기라든가 해상도의 제약 때문에 작은 글씨까지도 더 이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 기술을 썼는데 지금은 보편적인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폰트의 크기, 공문서의 폰트의 크기가 그 가장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문서의 폰트 크기는 10포인트예요. 10포인트. 그래서 10포인트의 크기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읽었을 때 좋은, 그리고 여러분이 명암이라든가 작은 글씨에는 최소 6포인트 미만으로 가면 글씨가 너무 작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 6포인트에서 10포인트 사이, 그리고 작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원칙은 한 문서의 하나의 주제로 내용을 다루는 것, 그리고 생성형 AI에서 결과물을 노션의 마크다운으로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그것들 또 요약을 해서 보거나 여러분이 이제 시야, 더 가독성 있게 내용을 꾸미는 방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3-4줄 정도의 내용이라면 너무 길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문장을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의 템플릿화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뭔가의 템플릿, 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템플릿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낭비라든가 서식의 누락, 실수를 발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복사한다면 일관성도 유지가 되고 단축 시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포맷을 갖고 내용을 쓴다거나 저도 이제 기본 포맷으로 사용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템플릿 같은 거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 템플릿은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생성형 AI에게 요청하고 받은 다음에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노션 시간이 별도로 있긴 하나 우리가 노션에서 마크다운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코드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단축키, 인용문, 그리고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 요 꺽쇠 하나와 또는 백틱이라고 불리는 요 3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옵션이 되게 많고요. 여러분은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노트북 키패드에 터치패드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위 입력하면서 터치패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우스의 불편함 이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이핑을 계속 하고 싶으시면 쉽게 이런 단축키 쓰는 방법. 그래서 마크다운과 CSV, 우리가 이 CSV 파일과 제이슨 파일이나 XML 파일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텍스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뭔가 로그 파일이거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의 자료로 전달되는 것들, 이걸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통적인 실수나 우리가 이제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띄어쓰기라고 하는 거 있죠.
공백.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라고 하는 우물 정자 입력하고 한타를 띄워줘야만 그 내가 앞에 샵을 몇 개를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크기를 결정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목록을 들여쓰기 할 때는 중첩을 사용할 때 우리가 공백을 2칸이나 4칸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공문서의 서식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글은 2바이트 문자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정확하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글씨 2바이트 글씨를 쓸 때는 띄어쓰기를 한 번 하셔서 다음 글씨를 이어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띄어쓰기의 공백도 2바이트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2칸이나 4칸에 대한, 그래서 혼용하지 않고 목록에 들여쓰긴 저는 탭을 눌러서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이미지 문법에 대한 거 보겠습니다. 경로가 누락되거나 텍스트가 대체해서 보여지는 이 ALT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웹을 접속하게 되면 시각장애인도 이제 등급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전체 주먹만한 글씨도 알아볼 수 있는,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그 사이에 그 등급에서 시각의 이제 장애의 요소를 갖고 웹을 보게 되면 웹의 내용을 글씨로 읽어주는, 그래서 청각으로 듣게 해주는, 또는 점자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림이 보여지지 않을 때 이 타이틀이나 ALT라고 하는 거를 텍스트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림을 설명해 두면 그 내용이 어떤 이미지다라는 것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웹와처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웹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글씨 크기나 우리가 저도 안경을 쓰거든요. 여러분하고 대면 강의가 아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경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우리 크기에 대한 거를 조율하잖아요. 돋보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화면에 띄어지는 시각이나 영상 관련된 내용에서는 이런 첨삭하는 내용을 기재돼요. 그리고 문단을 구분하는 것도 엔터를 한 번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엔터가 2번이어야 한 줄을 줄바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독성이라고 하면 컬러라든가 간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줄 길이에 대한 전체,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에 이제 40개 단어 이상 또는 60자에서 80자, 우리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보셨죠? 네, 그 정도면 가독성을 이제 고려해서 문장에 이제 하나의 마침점을 찍는 문장으로 나누거든요. 뭐뭐하며, 뭐뭐하고, 그리고, 또는 이런 단어로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문장이 가독성 있게 한 번에 눈에 들어와서 읽을 수 있게 표기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코드 블럭도 더 살펴본다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코드에 대한 파이썬이라든가 요즘 언어 코딩에 대한 것 좀 배우셨죠? 그래서 언어가 지정되어 있을 때 코드 블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블럭은 백틱 3개를 입력하거나 슬러시 코드라고 하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그 코드 창이 나와요. 그래서 화면에 편집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 문장이 아니라 편집기에서 코딩을 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처럼 환경을 잡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서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웹에서 뭔가를 검색한 다음에 해당하는 표를 한글로 가져가고 싶은데 한글에서는 표로 바로 받지 않죠. 표를 원본 형태로 받아들이거나 글씨 형태로 받아들이게 되면 웹에서 봤던 이쁜 표의 모양이 아닌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표의 정렬을 사용하시게 되면 콜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링크가 정상적으로 장독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우리가 마크다운 문서로 가독성 있는 그런 문서를 만드는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노션 페이지라든가 이런 거는 협업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이런 자동화하는, 그리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
검색해서 나온 결과물을 노션의 페이지에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로 무료로 쓸 수 있는 노션을 이용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내용이고요. 이제 실습 부분 넘어갈 텐데요. 태그에 이제 필요한 거, 우리가 제목 입력할 때 사용하는 방법 띄어쓰기, 그리고 한 줄에 구분선 만들 때는 하이픈 3개, 그 다음에 별 3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픈과 별 3개에 대한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체크박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대괄호 사이에 한 칸을 띄워주시면 공백이 필수예요. 이게 사각 박스처럼 보여서 체크박스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한다거나 내용 정리하실 때, 그리고 정리하고 내보내기 하면 PDF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쁜 보고서를 만들 때에도 노션에서 바로바로 숙제하고 강의 노트를 만들어서 한다거나 학습 노트로 여러분이 이용하시고, 회사에서 취업할 때는 회의록이라든가 관련 내용 자료 창고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배울 때 마크다운과 노션 페이지 사용하는 것을 잘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레퍼런스 살펴보고 우리 실습을 해볼게요. GitHub에서 마크다운 가이드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GFM이라고 하는 표준 가이드 문서를 보실 수 있어요. 표나 체크박스에 대한 문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커먼 마크 스펙이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마크다운의 모호한 규칙 등을 잘 정리한 명세서예요. 그래서 요즘 웹에서 검색하는 거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노션에서 헬프센터에 가시면 마크다운 단축키라든가 변환기 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요번 노션이 상당히 기능이 좋아져서 인공지능이거나 내가 작성하는 내용들을 잘 이제 돋보이게 해주는 편집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좋겠고, 전체 내용에서는 일관성 있게 사용하시면 좋다. 문서의 중간, 그리고 문서의 구조상 여러분이 문장과 문장 사이 엔터를 2번 입력해서 한 줄을 띄워준다거나 한 문단에 3-4줄 정도를 넘기면 읽기 어려우니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주거나, 그리고 의미가 클릭 대신 공식 가이드에 대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링크를 걸 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참고 문헌이나 인용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거를 언어를 표기하시면 좋은데 이 컬러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코드 블록에 언어에 대한 걸 체크하시면 우리 블록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하신 것 부분에 제목, 목록, 코드 블록에 대한 기본 규칙도 아시게 됐고, 읽기 좋은 리드미 문서나 보고서 포맷, 그리고 노션에서 호환성 있는 단축키, 요것들을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태블릿, 패들렛에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크다운 활용에 가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제 플러그인 설치나 기본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말고도 마크다운 사용법이라든가 또 하나 정리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걸 찾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서 쓰시는 거,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면 정말 빠르게 익숙해지셔서 편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의 문법에 대한 걸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문서에 브이로그라든가 이런 헤더 마크다운 문법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거든요. 딱 알려드리는 게 헤더에 대한 1, 2, 3, 4, 5, 6, 그리고 수평선, 지금 선 그어져 있죠. 그리고 목록이나 줄바꿈, 우리가 샵 사용하시면 요 하나하나 쓸 때마다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H3 정도 크기가 그냥 알맞는 우리가 가독성이 좋은 크기라 그 이하의 크기는 보편적인 크기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선에 대한 우리가 이용하시게 되면 2가지 방식입니다. 선을 하이픈 3개로 입력하시는 방법이랑 그리고 요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에 이런 그 아스타리스크 3개,
요 이용하시면 선이 두 줄 선 하는 것도 안 되죠. 네. 사용을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요 별 3개 또는 하이픈 3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고요. 목록은 확인해 보셨습니다. 숫자가 있을 수도 있고 숫자가 없을 수도 있는, 그래서 목록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쓰고요. 줄을 바꿔 보실 때는 줄을 바뀌지 않는다. 줄을 정확하게 바꾸고 싶으면 엔터를 2번 입력해서 빈 줄이라고 하는 걸 각인시키셔야 한 줄 띄어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도 보도록 할게요. 강조 부분도 우리가 이 이탈릭체로 나타나게 한다는 거나 또는 볼드체, 컨트롤 B도 알려드렸죠. 취소선은 우리 물결, 쉴드 모양의 물결 표시를 양쪽에 2개, 그리고 U라고 하는 언더라인이요. 네, 밑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릭으로 나타나게 되거나 볼드체, 굵은 글씨, 취소선으로 나타나거나 밑줄, 아래 밑줄의 부분이고요. 이렇게 U 태그라고 하는 거는 HTML 태그예요. 가장 기본적인 HTML. 그리고 링크를 봤을 때도 링크에 대해서 네이버로 테스트해 드렸었는데 구글로, 구글 주소가 이렇게 반영돼서 나타나는 거 볼 수 있고요. 클릭 메뉴로 갈 수 있다. 이미지 삽입하는 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이미지 링크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쓴다 라고 하실 때는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이에요. img, 이미지, src, 링크 주소, 해당하는 HTML 적혀있는 주소에 width, 가로와 height, 세로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이미지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인용문 보겠습니다. 인용문이란 우리가 꺽쇠라고 하는 부분에 요 크다 작다 표기할 수 있죠. 그죠? 하나와 2개, 3개 여기 세로선이 그어져서 지금부턴 내가 인용하는 글이야. 내가 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첩해서 쓸 수 있고요. 인용문을 중간중간 쓰시게 되면 이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잘 정리된 문단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코드 블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코드 블록은 우리 확인하셨던 것처럼 백틱이라고 하는 거 썼죠. 네, 백틱 사용하시면 되고, 코드에 이런 문장 같은 경우 나타난다라고 하면 실제 코드 형태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에 영역을 맞춰라 라고 하는 걸로 우리 테이블 이렇게 그려갈 수 있는 거 보이시죠? 보통은 이렇게 선과 아주 옛날 고전적인 방식처럼 이동키 움직이고 선 모양 그리고 해당하는 자료 이렇게 선 모양 그리는 게 한글도 그랬었고요. 여러 편집기들이 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 깔끔하게 표가 그려지지요. 그래서 표를 여러분이 테이블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체크박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한 칸 띄어쓰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칸 띄어쓰기. 그래서 그 띄어쓰기를 넣어줘야만 사용자가 맞다 틀리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 자, 그 다음 이모티콘. 이모지는 제가 사용하시라고 많이 저장해 놓기도 했고요. 또 윈도우 V키가 있어서 이모지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내용 정리된 거가 따로 사용하실 건 없는데요. 그 이모지 같은 경우는 윈도우 V키 사용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포스팅 할 때 형광펜 기능,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용하셨던 노션 페이지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제가 실습하려고 하는 내용이 쭉 있고요. 인용 쭉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링크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실습했던 페이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보시면서 실습하셨었는데, 자, 엔터. 별별별 찍어서 볼게요. 별별별 띄어쓰기. 근데 이 별별별이라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이픈 하나, 둘 여기서 사용하실 때 하이픈을 하나, 둘, 셋 입력하시면 선이 이렇게 거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해서 선이 거져야 되는데 안 거졌죠. 그죠? 이게 마크다운 문서가 여러분들 웹에서 다 편집기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노션이 최근 들어서 최근이 아니죠. 벌써 몇 개월 됐습니다. 인공지능 도입된 거는. 근데 이런 글씨나 내용에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요. AI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선택한 여기에서 이모지도 쓸 수 있고요. 또 내용 클릭하시고 해당하는 여기서 주소 클릭이라 짠. 링크 잡아서 그러네요. 네, 텍스트에 굵은 글씨 또는 뭐 방정식이라든가 링크를 추가하는 기능도 있고요. 마크다운 문법이나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컬러에 대한 텍스트 컬러와 배경색도 정해요. 그 다음 요거에 따라서 우리 또 입력해보는 표 모양이 있었죠. 근데 표나 이거는 코드도 있어요. 우리 백틱 하나 둘 셋 백틱이죠. 하나 둘 셋 그럼 뭔가 박스가 쳐졌어요. 그쵸? 근데 마우스에 가까이 가면 이렇게 언어에 대한 정말 많은 언어의 소스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면 파이썬 선택하시고요. 캡션을 묶거나 또는 더보기라고 하는 기능에 의해서 줄바꿈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코드 줄바꿈. 그리고 언어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소스 코드 자체의 복제. 그 다음에 AI에게 질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드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그리고 다른 분들이 코드를 저랑 공부하면서 복사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안에 페이지도 해봤고요. 슬러시 입력해서 우리 요 슬러시에 따라서 또 입력 잠시만요. 슬러시 자 AI 노트 페이지 콜아웃 그 다음에 인용 텍스트의 크기도 3까지 이렇게 나오죠. 머리글 번호 할 일 우리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쵸? 토글 목록 왜냐면 이렇게 페이지에 대한 걸 하실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꺽쇠 한 줄 토글 나왔죠. 네, 내부로 드래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진다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을 우리 토글하는 꺽쇠 띄고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입력됐어요. 자, 그 벗어난 다음에는 토글이니까 어떻게 해요? 접혀요. 네. 접혀요. 반갑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노션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벗어났을 때 알려드렸죠. 닫을 수 있다고. 열어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션 페이지입니다. 이건 펼쳐보는 한번 눌렀을 때마다 기능을 달리 발휘하는 키를 우리는 토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앞에 그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로 영역 범위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슬러시 하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썼을 때보다 엄청 많아졌고요. 이 표나 인용하는 거라든가 다 체크하면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노션의 보드, 갤러리, 리스트, 피드, 뭐 캘린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정말 기능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웹에다가 일정한 정보를 마우스의 기능을 주지 않고 다양한 거를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챗 GPT 가볼까요? 제가 어제 이제 예시 들어서 챗 GPT에 대한 역사를 한번 물어봤는데 해당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의 역사 종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려드렸던 우리 프로그램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에 캡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다. 네. 내가 여기에 지금 카피, 올 하면 여기 캡처가 된 거예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노션 와서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러면 그대로에 대한 영역이 나오죠. 그래서 웹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조사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자료로 갖고 온다면 그러면 이거를 내보내기도 한번 해볼까요?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 너비도 바꿀 수 있고 나머지 기능이 다 있어요. 네, 내보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클릭하시면 PDF 모든 컨텐츠 내보내기. 그러면 지금 화면에 있는 내용이 실제 눈에 보인 그대로 PDF로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자, 열어보면 마크다운 실습한 거 이렇게 잘 저장되는 거 보이실까요? 그래서 과제물 제출하는 것도 자료 조사하고 내용 자동으로 쪽번호도 부여되고요. 내용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자료화하고 그것들을 다시 내보내기 기능 또는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기능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크다운 여기까지 배워놓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